1848년부터 1881년까지 이 공동체가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한때 이 공동체 멤버가 300명이 넘는 숫자까지 이제 같이 더불어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복합 결혼 문제 때문에 야밤도주를 해가지고 그 푸트니에서 오네이다로 이제 이주를 해서 공동체를 살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들한테 럭키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짐승들을 잡는 덫을 최첨단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냥하는 사람들이 다 이 덫을 쓰게 되는데, 그 덫을 만든 사람이 세뮤얼 뉴하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뮤얼 뉴하우스. 이 사람이 오네이다 공동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이다 공동체가 이 덫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그 쉐이커 공동체가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덫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매우 넉넉한 재정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또 은쟁반을 만들어요. 실버 플레이트. 이 은쟁반 기술이 아주 뛰어나가지고요. 나중에 이 오네이다에서 만든 은쟁반, 이게 우리나라 한국 도자기처럼 엄청나게 또 많은 돈을 벌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경제적으로도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살던 노예스가 나중에 이제 같이 모여서 이런 그 복합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복합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거는 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과 신학을 노예스가 연구를 해서 기반을 만들어낸 거죠. 그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이 종교적 체험, 그들이 이제 중생이라고 말했던 종교적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자신들 몸 안이 정결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더럽게 그냥 성욕에 충만해가지고 성욕을 어떻게 배설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자신들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면서 몸이 정결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예스가 흑인 노예제도 반대 투쟁에 열심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 결혼제도 자체도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안에 이런 위계 구조, 이런 것들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남녀 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복합 결혼 제도를 갖고 들어와서 심지어는 결혼 생활도 평등하게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밖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쟤네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애들이다, 프리 섹스를 주장하는 애들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이 복합 제도를, 복합 결혼 얘기를 할 때 이제 노예에서 가졌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을 때 그 자신의 돈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이제 성도, 그다음에 가족도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에 대해 성을 공유할 때 그냥 막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 욕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기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같이 잠을 자고 싶다, 혹은 내가 잠을 자기 싫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동등하게 주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오네이다 공동체에서는 아까처럼 전부 다가 같은 패밀리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에게 남편이 되고, 그다음에 아내가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결혼했던 사람들도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부부 관계가 끝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공유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계속 자신의 결혼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인정했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직 온전한 성화가 되지 못한, 아직 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들도 결국은 나중에 성장하면 이 공동체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기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성적 결합을 하고 싶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까처럼 여성에게도 서로가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그 다음에 합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그 공동체 커미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영숙이와 혹은 동철이하고 잠을 잘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서 둘이 이제 합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행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강의라다가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을 안 가졌거든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그 지난번에 나왔던 마더 앤 리처럼 성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주목했고 그 성이 낳은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을 알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을 때 남성이 사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삽입도 하고 행위를 하지만 거기다가 사정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 했던 거죠. 그게 또 뭐 보니까 그런 테크닉도 있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컨티넌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자를 배출하지 않고 참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를 나눴지만 임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고 그거를 훈련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 성에 미쳐서 그렇게 난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분명한 신학이 있었고 그다음에 엄격하게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성생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아무튼 결국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기가 안 생기게 되니까 결국 이 오네이다 공동체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은이들이 공동체에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성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하고도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았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전한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성 자체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들 또 한편은 왜곡됐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관념을 가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의혹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계속 세상으로부터 이런 욕을 먹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 노이에스가 그 정부에 의해서 체포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노이에스가 오네이다를 탈출해서 캐나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고 이제 오네이다 공동체는 계속 있었고 이 사람도 오네이다 바깥에서 캐나다에서 계속 이 공동체에게 통제력을 행사를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웃기는 얘기 중에 복합 결혼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었는데 처녀들은 오네이다에서 처녀들은 노이에스 거에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성관계를 다 하도록 했지만 젊은 처녀들은 노이에스하고만 자도록 그리고 노이에스가 그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사정을 하지 않는 그런 테크닉을 마스터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꼭 또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노이에스가 도망갈 만큼 이들의 그 복합 결혼이라는 게 끊임없이 사회에서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9세기 후반이 됐을 때 1881년인가 그 정도가 됐을 때 이 오네이다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이 복합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게 방해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식적으로 복합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몰몬 교회가 그 일부 다처제를 이제 인정했다가 끝까지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공식적으로 이제 포기를 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 생활 공동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버 플레이트, 은 쟁반을 생산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여기 공동 재산 제도도 복합 결혼을 포기함과 동시에 이것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을 그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오네이다 공동체는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지금도 있긴 있답니다. 노이에스의 아들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이 공동체를 이끌고, 지금 일종의 기업체처럼 이제 그렇게 남아 있고, 뭐 여전히 옛날에 살던 공동체는 이제 지금 일종의 박물관하고 유적지처럼 이렇게 남아서 지금도 이제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미국 사회에 팽배해지면서
그게 이제 부흥 강사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정치가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걸 직접 몸으로 가시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다양한 형태의 실험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 저는 이제 쉐이커 공동체하고 오네이다 공동체 두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